시작 안내.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과 마음이 이완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지혜의 말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명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의견과 현실. 모든 것은 의견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주석.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핵심 사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 세계의 사건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그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나 의견은 우리의 통제 하에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의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실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해석과 가치 판단, 즉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실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형성하는 생각, 신념, 판단, 해석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이 좋거나 나쁘다고 느끼는 것은 상황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의 근원이 외부에 있기보다 우리의 내면, 즉 생각과 판단 방식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인지치료의 근본 원리와 일치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적응적인 행동이 객관적 현실보다는 그 현실에 대한 비합리적이거나 왜곡된 인지, 즉 의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러한 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마음챙김 수련에서도 생각이나 감정을 단지 지나가는 정신적 사건, 즉 의견으로 관찰하며 그것에 동일시되지 않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얻습니다. 주관적인 인식이 현실 경험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의견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상황 자체,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분리해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의견 때문인가요? 만약 당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한 경험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 어떤 것은 나쁘다,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 등을 마음속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당신의 의견일 뿐이라고 인식합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모든 것은 의견이다. 숨을 들이쉬며 당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의견일 수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그 의견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동일시를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과 주관적인 의견의 영역을 구분하는 연습을 합니다. 의견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그것을 관찰할 때 느껴지는 내면의 가벼움과 자유를 느껴봅니다. 두 번째 명언. 만족의 질. 만족한 돼지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바보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존 스튜어트 밀. 주석.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밀은 공리주의를 단순히 쾌락의 양만으로 측정하는 비판에 맞서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성적, 도덕적, 심미적인, 고차원적인 쾌락이 감각적인 저차원적인 쾌락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며 인간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양이 적거나 때로는 고통, 즉 불만족을 수반하더라도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사유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윤리적인 삶을 살려하기에 겪는 고뇌를 상징하지만 이는 저급한 쾌락에 만족하는 만족한 돼지나 만족한 바보의 상태보다 인간으로서 훨씬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삶의 가치와 행복이 단순한 만족감의 양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인간이 가진 고차원적인 능력, 이성, 양심, 감수성 등을 발휘하며 겪는 고뇌나 불만족이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얻는 저차원적인 만족보다 질적으로 우월하고 인간적인 삶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적 성장, 도덕적 노력, 심미적 추구 등은 때로 불만족을 동반하지만 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현대적으로는 무지하거나 피상적인 삶의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 윤리적 고민, 예술적 감상 등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쉬운 만족보다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얻는 보람을 중시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진실이나 문제에 직면하며 겪는 불만족조차도 인간적인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부하고 안일한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적, 도덕적 발전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살면서 언제 가장 깊은 만족감을 느꼈나요? 그것이 감각적인 편안함이나 쉬운 성취에서 온 것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을 극복하고 무언가를 배우거나 이해했을 때 온 것이었나요? 당신이 만족한 돼지나 만족한 바보처럼 쉽게 만족하는 삶과 불만족한 인간이나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처럼 고뇌하며 탐구하는 삶 중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깊이 이완합니다. 단순하고 쉽게 만족했던 경험과 고뇌하거나 노력하며 불만족을 느꼈지만 성장을 경험했던 경험을 마음속으로 비교해 봅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만족한 돼지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바보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숨을 들이쉬며 인간으로서 가진 이성, 양심, 감수성 등 고차원적인 능력의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저차원적인 만족에 안주하려는 유혹이나 불만족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지적인 탐구를 계속하며 윤리적인 삶을 살려 노력할 때 겪는 내면의 고뇌와 불만족조차도 당신을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존엄성과 성장을 느껴봅니다. 세 번째 명언. 고독과 정신.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들의 운명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주석.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본능적인 욕망과 이기심이 충돌하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면의 공허함과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의 교제나 외부의 자극을 추구하지만 이는 피상적인 만족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 즉 천재는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기에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시선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며
깊이 사유하고 창조적인 활동에 몰두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혹은 필연적으로 고독을 택하거나 감수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사회의 피상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마주하고 사색하며 창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자 대중과의 사상적 거리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명언은 깊이 사유하고 독창적인 사상이나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대중과 거리를 두거나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들의 깊은 내면 활동과 외부 세계와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롭고 괴로운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집중력을 발휘하는 환경이 됩니다. 현대적으로는 창의적인 작업, 학문 연구, 예술 활동 등 깊은 집중과 성찰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고독, 즉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깊이 생각하는 방식의 가치를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스스로 선택한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 내면을 가꾸고 사색하는 기회로 삼는 태도를 권장합니다. 뛰어난 사상가나 예술가가 시대를 앞서가기에 대중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독해지는 측면도 반영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고독을 외로움이나 단절로 느끼나요? 아니면 자유로움이나 내면 집중의 기회로 느끼나요? 당신이 깊이 생각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던 순간들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였나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이었나요?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고 진정으로 집중하기 위해 고독이 얼마나 필요한 공간일지 성찰해 봅니다.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고독이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당신에게 주는 느낌, 불안, 외로움, 평온함, 자유 등을 알아차립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들의 운명이다. 숨을 들이쉬며 혼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상상하고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을 흘려보냅니다. 고독을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갈고 닦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에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 당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깊이 사색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네 번째 명언. 물처럼 비우기. 마음을 비우고 물처럼 형태 없이 모양 없이 되어라. 브루스 리. 주석. 전설적인 무술가 브루스 리의 격투 철학인 절권도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가와 선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무의자연의 정신과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물은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을 그대로 취하며 부드럽지만 강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적응하여 흘러갑니다. 브루스 리는 이러한 물의 속성을 격투에 적용하여 특정 유파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상대에게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하는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정신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이 명언은 정신적으로 유연하고 적응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선입견, 고정관념,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처럼 형태 없고 모양 없게 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추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하며 대처하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현대적으로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유연성, 적응력,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감정적인 짐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마음챙김 수련에서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이나 초심자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대하려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경직된 사고방식이 아니라 유연한 정신이 주는 힘을 역설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당황하거나 준비된 방식만을 고수하려 하나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고정된 생각이나 감정에 묶여있지는 않은가요? 물처럼 형태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흐를 수 있는 유연한 마음 상태는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봅니다.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꽉 차 있거나 당신을 묶어두는 것 같은 생각, 걱정 혹은 계획들을 알아차립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마음을 비우고 물처럼 형태 없이 모양 없이 되어라.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생각들을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처럼 바라보고 그것들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며 고정된 형태나 틀에 갇히려는 마음 혹은 불안정한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자신이 맑고 유연한 물이 되었다고 상상합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을 취하고 어떤 틈새로든 흘러가며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든 부드럽게 돌아가거나 강하게 뚫고 나아갑니다. 물의 유연하고 적응적인 힘을 느껴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물처럼 유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명언. 배움과 생각의 변화. 배운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주석.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배움을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을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더 진실된 이해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대화법은 상대방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 그 안에 내재된 모순이나 무지를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기존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배움은 필연적으로 내면의 변화, 즉 생각을 바꾸는 것을 수반했습니다. 이 명언은 학습의 본질이 외부에 있는 정보를 내면으로 단순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이미 존재하거나 새롭게 들어온 정보에 의해 기존의 인식체계, 신념, 관점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배웠다면 세상이나 자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관점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대적으로는 변혁적 학습 이론과 같이 학습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개인의 세계관이나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일 수 있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비합리적인 생각 패턴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나 편향된 사고방식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역시 생각을 바꾸는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장의 핵심이 새로운 지식의 축적보다
유연하게 생각을 바꾸는 능력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이 최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배운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배움은 당신의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변화시켰나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나요? 반대로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 새로운 배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이나 가능성으로 다가오는지 성찰해 봅니다.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나 최근에 새롭게 형성된 어떤 생각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 생각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생각으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배운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당신의 생각을 완고하게 고수하려는 경향이나 생각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느껴지는 지적인 자유로움과 성장의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배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이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여섯 번째 명언. 삶의 본성.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작 형이상학의 첫 문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단순히 생존하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존재를 넘어 세계의 근원과 이치를 알고 싶어하는 내재적인 욕구, 즉 삶에 대한 사랑 philosophia,를 가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알고 싶어하는 본성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근본적인 특징이며 철학적 탐구를 포함한 모든 지적 활동의 근원적인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인간이 외부의 강제나 보상 없이도 순수하게 알고자 하는 내면의 충동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며 현상을 설명하려 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생존의 필요를 넘어선 인간 본연의 욕구이자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고자 하는 본성은 호기심, 탐구,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대적으로는 내재적 동기와 호기심이 학습과 탐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질문하는 모습이나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들이 세상의 이치나 아름다움을 알고자 평생을 바치는 모습 등은 이러한 인간 본연의 욕구를 잘 보여줍니다. 교육에서 학습자의 내재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배움의 동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일깨웁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살면서 언제 순수하게 알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를 탐구하거나 배웠나요?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신 안에서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는지 느껴봅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 안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인지합니다.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사물, 현상, 개념, 사람 등 당신이 지금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것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저 알고 싶다는 그 본연의 욕구에 머무릅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숨을 들이쉬며 당신 안에 내재된 이 자연스러운 배움의 본성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로막는 게으름, 두려움 혹은 무관심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의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정신적으로 탐색하고 질문하는 연습을 합니다. 알고 싶어하는 본성을 따를 때 느껴지는 활력과 만족감을 느껴봅니다. 오늘 하루 질문하기, 검색하기, 관찰하기 등 당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해봅니다. 7번째 명언. 언어와 세계.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주석. 20세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철학을 담은 논리철학 논고에 나오는 명제입니다. 이 시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세계를 그림처럼 묘사하는 도구로 보았고, 우리가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이 사고할 수 있는 영역, 즉 우리의 세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어의 구조와 어휘, 그리고 그 한계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에 대해 생각하며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세계 밖에 놓이게 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능력과 범위가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표현 방식이 제한적일수록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단어, 개념, 언어 습득 등 반대로 언어 능력을 확장하는 것은 곧 우리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 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사고와 인식 자체를 형성하는 틀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다루는 언어학, 인지,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통찰입니다. 특정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개념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유하기 어렵거나 혹은 모국어의 구조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도 연결됩니다.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풍부한 언어 능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며 언어 학습이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가 우리의 경험과 이해의 지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이 느끼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언어로 표현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반대로 당신이 어떤 단어나 개념을 배우면서 비로소 세상을 새롭게 보거나 이해하게 된 경험은 없나요?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당신의 생각과 세계를 얼마나 강력하게 형성하고 제한하는지 성찰해 봅니다.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이완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이나 모호한 생각 하나를 마음속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언어로 포착하려 애쓰기보다 그 언어 너머의 느낌 자체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언어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숨을 들이쉬며 언어가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언어의 한계 때문에 표현되지 못하고 인식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나 답답함을 흘려보냅니다. 당신의 언어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 곧 당신의 인식 세계를 확장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어휘력이나 표현 방식을 의식적으로 확장하려는 작은 노력을 해보고 그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합니다. 여덟 번째 명언. 인간의 이중성. 인간은 천사도 야수도 아니다. 불행히도 천사처럼 행동하려는 자가 야수가 된다. 블레즈 파스칼. 주석.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이중적인 본성, 즉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인식했습니다. 인간은 고귀한 정신적 능력과 도덕적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나약하고 변덕스러우며 죄와 욕망에 취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 본성의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과도하게 이상적인 존재처럼 행동하려 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요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하고 야수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천사처럼 보이려 하거나 행동하려 할 때 위선과 자기기만에 빠지게 되며 오히려 억압된 욕망이나 분노가 왜곡된 형태로 터져나와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즉 야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 본성의 현실적인 한계와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선과 악, 이성과 감성, 고귀함과 비천함이 뒤섞여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불가능한 이상만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할 때 오히려 비인간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도덕주의나 극단적인 이상주의가 가져오는 해악을 경고하며 자신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진실된 삶의 방식임을 시사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심리학에서 그림자의 개념이나 억압된 욕망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설명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자기 비난, 도덕적 우월감과 위선, 그리고 순수성만을 강조하는 이념이 어떻게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초래할 수 있는지 분석할 때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에 발붙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완벽하기를 기대하나요? 당신이 보기에 당신 안이 천사 같은 면과 야수 같은 면, 혹은 덜 바람직한 면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당신 안의 야수 같은 면을 인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숨기거나 억압하려 하나요? 천사처럼 보이려 노력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불편하거나
위선적이라고 느껴졌던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인간으로서의 복잡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성찰해봅니다.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고 진솔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천사 같은 면, 친절함, 정직함 등과 숨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야수 같은 면, 이기심, 분노, 질투 등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두 가지 모두 당신이라는 존재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인간은 천사도 야수도 아니다. 불행히도 천사처럼 행동하려는 자가 야수가 된다.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불완전하고 복합적인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고 억압하려는 노력을 흘려보냅니다. 자신 안의 모든 측면을 인정하고 통합하려 노력할 때 느껴지는 진실됨과 온전함을 느껴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적인 덕성의 시작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홉 번째 명언. 내면의 샘. 내 안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선의 샘이 있다. 항상 파낸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주석.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또 다른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모든 것은 통제 불가능하며 무상하지만 인간 내면의 이성과 덕성,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은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하며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명언은 외부의 어려움이나 상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힘, 즉 선의 근원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꾸준히 내면을 성찰하고 수양하면, 즉 항상 파낸다면 그 내면의 샘에서 끊임없이 선함, 지혜, 평온함과 같은 고귀한 가치들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언은 인간에게는 외부 환경이나 소유물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선함, 덕성, 평화, 그리고 회복력에 근원적인 힘이 있음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이 힘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것을 잃더라도 내면의 이 샘은 결코 마르지 않으므로 진정한 안정과 충만함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적으로는 마음챙김, 명상, 심리치료 등 내면 성찰과 자기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현대적 접근 방식과 연결됩니다. 행복, 안정감, 그리고 도덕성의 근원을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지지하며, 이는 꾸준한 자기인식과 성찰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복 탄력성과 가치.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며 갈고 닦을수록 강해진다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한 신뢰와 꾸준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은 보통 당신의 힘, 위로 혹은 행복의 근원을 어디서 찾나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유물에서, 성취에서? 이제 그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봅니다. 당신 마음 깊은 곳, 생각과 감정의 표면 아래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선함이나 평화의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당신은 그 선함의 샘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파내려 노력하나요?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눈을 감고 내면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몸의 감각, 감정, 지나가는 생각들을 알아차리지만 그것들에 동일시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맑고 깨끗한 선의 샘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선의 샘이 있다. 항상 파낸다면 숨을 들이쉬며 그 샘으로부터 솟아나는 평화, 지혜 혹은 선함의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외부의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려 하거나 내면의 샘을 파내는 것을 게을리했던 때를 흘려보냅니다. 마음속으로 당신의 의식이라는 삽으로 파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내면 성찰과 꾸준한 수양을 통해 결코 마르지 않는 당신 안의 선함의 샘과 연결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샘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열 번째 명언. 해석과 변화.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왔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 주석. 독일 철학자 칼 마르크스의 포이어바흐에 대한 태제에 나오는 유명한 11번째 태제입니다. 마르크스는 이전의 철학자들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이론적인 작업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하며 진정한 철학의 목적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불의와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행동에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결합, 그리고 세상을 개선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그의 변혁적인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이 명언은 지식이나 이해가 단순히 관조적이거나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론은 실천을 위한 안내자이며 실천 없는 이론은 무의미하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대적으로는 학문이나 지식이 현실 문제 해결과 사회 변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참여적 지식인이나 행동하는 지성의 역할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사회운동, 정치개혁, 시민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변화 노력을 독려하는 메시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탐구와 실천적 행동 사이에 균형과 연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명상 안내. 생각 방향. 당신이 세상이나 당신의 삶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없나요?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만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인 행동을 취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해 깊이 성찰해 봅니다. 행동 방향.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명료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 사회적 문제, 개인적 습관 등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그것을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을 동시에 느껴봅니다. 속으로 명언을 되냅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왔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숨을 들이쉬며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해에만 머무르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망설임, 두려움 혹은 게으름을 흘려보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고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을 상상합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때 느껴지는 힘과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명상 후 그 첫 행동을 실행하는 자신을 시각화합니다. 12 마무리. 이 명언들과 함께하는 명상 여정이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성찰과 수행을 통해 지혜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